제겐 세상에 알리지 못할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 고백은 제 인생의 가장 은밀하고도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나는 약초 강사로 산을 자주 오르곤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며 강의했지만 속으로는 언제나 허기와 외로움이 따라붙었지요. 그날도 그랬어요. 깊은 산속에서 약초를 캐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는 줄도 모르고 산길을 헤매고 말았어요. 아무리 걸어도 여긴 어디지? 내 발밑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밤의 기운이 습하게 스며들었어요. 짐승 울음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지는데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어요. 젠장 이대로 밤을 새우다간 큰일 나겠는데. 몇 시간을 헤매다 지쳐 쓰러질 듯한 순간 어둠 속에 작은 불빛 하나가 깜박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 빛은 나를 살리려는 신호처럼 아득히 흔들리고 있었죠. 나는 거의 비틀거리며 그곳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 거기엔 생각지도 못한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로 지은 작은 집 한 채. 기와장도 삐뚤빼뚤하고 오래된 굴뚝에선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그 집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내 숨이 턱 막혔습니다. 흰 등잔불 아래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길게 늘어진 머리칼이 어깨에 흘러내리고 창백한 얼굴에는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기운이 있었죠.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 손님이 찾아올 줄이야. 얼마나 헤매셨어요? 나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는데 귀에 스며드는 순간 가슴을 덮는 이상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저 길을 잃었어요. 몇 시간을 헤매다가 불빛을 보고. 어서 들어오세요. 추위에 떨고 계시잖아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내 팔을 잡아 끌더라고요. 손끝이 닿는 순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나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아늑했어요. 작은 화로가 불을 품고 있었고 허기를 달래는 국물 냄새가 은은히 퍼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느껴진 건 그녀의 존재였습니다.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를 만큼 낯설고 또 이상하게도 익숙한 기운이었어요.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산속 밤은 위험하니까요. 그 순간 알 수 없는 떨림이 내 안을 휘감았어요. 나는 단순히 길을 잃은 나그네일 뿐인데 왜 그녀의 눈빛 속에서 오래전 잊어버린 그리움 같은 것을 보는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생전 처음 느껴보는 기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낯선 산속에서 만난 여인 그녀가 내 앞에 차려준 밥상은 참으로 소박했어요.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 그리고 갓 지은 따끈한 밥. 그런데 그 소박한 밥상이 어찌나 눈물나게 고맙던지 제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마치 세상 가장 귀한 진수성찬 같더라고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여인이 조심스레 내뱉는 말투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억지로라도 웃어 보이며 말했죠. 아닙니다. 이게 진짜 사람 사는 밥이지요. 저 같은 뜨내기한테 이런 대접을 받으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제 대답에 잠시 미소를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두려움으로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린 듯 했죠. 잠시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항아리에서 꺼낸 술병을 내왔어요. 사실 직접 담근 술이 있어요. 외부 사람한테는 내놓은 적이 거의 없는데. 그 목소리에 담긴 떨림은 분명 두려움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외로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받았어요. 술은 진했고 목을 타고 내려가자마자 곧바로 가슴을 달구더라고요. 캬, 이 술 정말 대단하군요. 사람 속까지 녹여버리는구려. 제가 웃으며 말하자 그녀도 따라 웃었어요. 숯불처럼 조심스레 피어오르던 웃음이었죠. 술이 오가며 대화는 깊어졌어요. 처음엔 상과 약초 이야기였지만 곧 인생 이야기로 번졌고 결국 서로의 외로움을 털어놓게 되었죠. 사람들이 오가다 들르긴 해도 결국 다시 떠나버려요. 저는 여기 남겨지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내 마음 한구석에 빈 구멍과 그녀의 고백이 맞닿는 걸 느꼈어요. 술이 몇 잔 더 돌았을까요? 우리는 어느새 서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낯설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 방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좁은 방, 모닥불 냄새, 술 기운 그 모든 것이 제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제가 누운 자리에 조심스레 몸을 기댔어요. 순간 제 심장이 터져 나올 듯 뛰었죠. 그리고 저는 그만 그녀의 눈빛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욕망이었는지, 외로움이었는지, 아니면 술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순간 우리 둘 다 너무나 외로웠다는 사실이었어요. 처음엔 그녀가 움찔하며 저를 밀어내려 했어요. 안 돼요 라는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죠. 하지만 곧 그녀의 두 손이 제 어깨를 붙잡더라고요. 그건 분명 거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다려왔다는 듯한 갈망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파고들었어요. 욕망과 눈물이 뒤섞인 채 밤새 서로에게 매달렸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여인과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내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시작이라는 걸요. 그날 새벽 나는 떠나야 했어요. 산속에서의 하룻밤 그녀와 함께했던 그 순간이 마치 꿈처럼 아득했지만 현실은 너무도 차가웠어요. 나는 약초 강사라는 이름으로 불려다니는 사람이고 도시에는 아내와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집을 떠나는 내 발걸음은 무겁기 짝이 없었어요. 문 앞에 서 있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었죠. 정말 다시 오실 거죠?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곧 돌아오겠소. 반드시 다시 올 거요. 그녀의 눈빛에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어요. 아쉬움, 그리움, 그리고 어쩌면 두려움까지. 나는 차마 그 눈을 오래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간 그대로 눌러 앉아버릴 것 같았거든요. 나는 산을 내려오며 스스로에게 수십 번을 다짐했어요. 잊자. 꿈처럼 흘려보내자.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뜻대로 되던가요. 도시에 돌아와 사람들 앞에서 약초 강의를 하고 텔레비전에 얼굴을 내밀고 제자들과 웃어도 머릿속은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어요. 무심코 지나가던 골목에서 풍겨오는 된장 냄새에 하얗게 빛나던 그녀의 팔목이 떠올랐고 술잔을 기울일 때마다 그날 밤 그녀의 떨리던 입술이 겹쳐 보였어요. 아내가 아이들을 챙기며 여보 왜 이렇게 멍하니 있어요? 하고 물을 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어요. 나 미쳤구나. 이렇게까지 한 여자를 그리워하다니. 결국 몇 달이 흘러도 견디지 못했어요. 나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산에서 약초 채집을 좀 길게 해야겠어. 일주일은 꼬박 들어가 있어야 할 거요.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당신 일인데 몸만 조심하고. 그 말이 어찌나 얄밉던지. 몸만 조심하라고? 나는 이미 마음을 내어줬는데 당신은 모르고 있구나. 죄책감과 설렘이 뒤엉켜 나는 마침내 다시 산속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산은 여전히 깊었고 어두웠고 외로웠어요. 그런데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었어요. 그녀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산길을 헤매다 저 멀리서 그 집의 불빛이 보였을 때 내 심장은 미친 듯 뛰었어요. 문을 열자 그녀가 서 있었어요. 정말 오셨군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번져 나갔어요. 나는 그 순간 모든 걸 다 내려놓아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고 그녀는 내 목을 끌어안으며 울먹였어요. 보고 싶었어요. 매일, 매일 기다렸다고요. 그날 밤 우리는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저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듯 미친 듯이 부둥켜 안고 불길처럼 타올랐어요. 술기운 따위 필요 없었어요. 이미 서로의 외로움과 갈망이 모든 걸 집어삼키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에 일주일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천국 같았어요. 우리는 숲에서 약초를 캐며 웃었고 함께 불을 피워 밥을 지어 먹었고 밤마다 서로에게 매달려 뜨겁게 불태웠어요. 그녀는 제 품에서 잠들며 중얼거렸어요.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끝이 있다는 걸요. 일주일은 너무도 짧았고 다시 도시로 내려가야 하는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나는 그 순간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를 두고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삶을 버리고 그녀 곁에 남아야 할까? 그리고 그 갈등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비밀로 이어지게 될 줄은 그땐 상상도 못했어요. 도시로 돌아온 뒤 나는 그 여인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약초 강의를 하고 방송에 얼굴을 내밀며 웃고 있어도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눈을 감으면 그녀가 떠올랐고 밥을 먹어도 목에 걸렸고 아내와 아이들이 웃는 순간에도 내 마음은 산속 그 여인의 집에 묶여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이란 게 있잖아요. 집안일, 강의 일정, 사람들의 눈 이런 것들에 발목이 잡혀 결국 6개월이나 흘러가 버렸어요.
반년 동안 그녀를 보러 가지 못했어요. 내 마음은 초조하고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마침내 더는 못 참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라 뛰어들어간 그 집에서 그녀는 차갑게 나를 맞이했어요. 이제 그만 오세요. 더 이상은 날 찾지 말아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어요. 나는 당황해서 변명했어요. 아니요, 사정이 있었소. 내 마음은 변한 적이 없소. 나는 늘 그대만 생각했소.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 순간 내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끝인가?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잃어버린 건가? 나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녀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어요. 등을 보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 곁에 앉아 애원하듯 말했어요. 미안하오, 내가 그대를 홀로 두고 너무 오래 있었소. 하지만 믿어주오. 내 마음은 단 한순간도 그대를 떠난 적이 없었소.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더니 이내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나는 매일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 소식도 없으니까 버려진 줄 알았다고요. 그 목소리에 나는 그만 그녀를 끌어안아 버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뜨겁게 서로를 확인했어요. 그날 밤 나는 방 구석에 놓인 작은 노트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녀의 일기장이었어요. 죄책감에 손이 떨렸지만 도저히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그 안에는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기다렸다. 밖에서 발자국 소리만 나도 혹시 그가 아닐까 문을 열어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나는 바보처럼 울고 또 울었다. 외롭다. 너무 외롭다. 나도 모르게 그를 원망했다. 하지만 사실은 나는 오직 그만 기다리고 있다. 그 순간 내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이 여자를 어떻게 산속에 홀로 두겠는가? 이 고운 여인을, 이토록 외로운 여인을 내가 또다시 버려둔다면 나는 인간도 아니지. 그날 새벽 나는 결심했어요. 그대, 이 산속에 더는 있으면 안 돼요. 나와 함께 도시로 갑시다. 그녀는 두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저었어요. 도시라니요. 나는 한 번도 내려가 본 적도 없고 사람들 틈에서 살아본 적도 없어요. 난 두려워요. 나는 그녀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그대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함께 있잖소. 내가 그대를 지킬 것이오.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그대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오. 그녀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내 품에 안겼어요. 정말 저를 버리지 않을 거죠?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버리다니요? 이제 그대는 내 인생이요. 나는 그대를 버리고 살 수 없소. 그렇게 그녀는 마침내 내 설득에 마음을 열었어요. 며칠 뒤 나는 도시에 그녀를 위한 거처를 마련했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외진 아파트 한 채를 준비했죠. 그리고 나는 그녀를 데리고 산을 내려왔어요. 그날 나는 뒤돌아보며 산을 바라봤어요. 이제 다시는 이 여인을 외롭게 두지 않겠다. 나만이 그녀의 세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지 못했어요. 이 선택이 훗날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끔찍한 비밀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요. 그녀는 세상에 나올 때 고작 몇 권의 노트와 낡은 옷 몇 벌만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죠. 그녀는 오직 나만 바라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밤에 잠들어도 그녀의 시선은 언제나 나에게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가정이 있는 남자였어요. 아내와 자식이 있는 가장이었죠. 나는 무겁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유부남이요. 집엔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 이 사실을 이해해 주었으면 하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눈은 충격에 젖어 있었어요. 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나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대를 포기할 수 없었소. 하지만 그대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소. 처음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죠. 눈물과 분노, 원망이 뒤섞여 밤마다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결국 나를 받아들였어요. 좋아요. 당신을 기다릴게요. 다만 약속해줘요. 절대 저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우리는 본처와 여인 두 세계를 오가며 이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믿기 힘들 만큼 평온했어요. 아내는 눈치채지 못했고 그녀는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녀의 책상 서랍에서 한 권의 낡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늘 끼고 사는 일기장이 아니라 다른 노트였습니다.
표지는 낡아 찢겨 있었고 많은 페이지가 뜯겨 나간 상태였어요. 호기심에 나는 그 노트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걸 발견했죠. 중간에 두 장의 종이가 서로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그것을 떼어냈습니다. 그 순간 붉은색 볼펜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글자를 지우려 한 듯 온통 낙서로 덮여 있었죠. 하지만 그 낙서 사이로 선명하게 보이는 이름 하나. 박종배.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내 이름이었어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이게 무슨?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녀가 들어왔죠. 내 손에 노트가 들려있는 걸 본 그녀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제 어머니의 노트예요.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노트라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분이 제 어머니예요. 나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 속 여인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도 익숙했죠. 대학 시절 내 젊음의 전부를 쏟아부었던 첫사랑, 끝내 이루지 못해 평생 가슴에 묻었던 여자. 그녀의 이름은 박연미. 나는 손에 들린 사진을 부들부들 떨며 내려다 보았습니다. 연미?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무섭게 다가오는 진실 앞에서 내 심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나는 숨이 막혔어요. 연미? 정말 연미란 말이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어머니 이름이 박연미예요. 순간 나는 과거로 끌려가듯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연미, 그녀는 내 대학 시절의 여자 중 하나였어요. 나는 솔직히 말해 그때 바람둥이였어요. 잘생겼다는 소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여자들이 알아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나는 하나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연미는 나를 가장 사랑한 여자였습니다. 그 눈빛, 그 손길, 그 모든 게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런 그녀를 두고도 다른 여자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연미는 울부짖었습니다. 종배 씨,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 눈물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올라요. 그날 이후 그녀는 학교를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죠. 나는 잠시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젊음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곧 다른 여자 품에 안겨 그 기억을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연미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나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더 깊게 절망했고 세상과 단절해버렸던 겁니다. 그녀는 비구니가 되겠다고 산속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르게 된 거예요. 바로 내 아이를. 그녀는 나를 증오했습니다. 내 이름을 일기에 적고 붉은 볼펜으로 수없이 긋고 또 긋고.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 증오 속에서 아이를 키웠던 겁니다. 그녀는 딸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더군요. 세상은 더럽고 추악하고 위험하다.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라. 딸이자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녀는 세상에 한 발도 내딛지 못한 채 산속에 갇혀 살게 된 겁니다. 나는 노트를 쥔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그녀가 나를 보자마자 낯설지 않았는지, 왜 그녀의 눈빛이 이상하게 가슴을 파고들었는지, 왜 그녀와 함께 있으면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는지. 그녀는 내 첫사랑의 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도 모른 채 그녀를 여자로 안아버렸던 겁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이었어요. 나는 차마 그녀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녀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녀는 내 첫사랑 연미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딸이자 동시에 지금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겁니다. 이 기막히고도 끔찍한 운명을 나는 도저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정의를 붙잡고 사실은 내가 내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버릴 테니까요. 나는 밤마다 술을 찾게 됐습니다. 잔을 기울일 때마다 연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버리고 떠나게 만들었던 여자, 나를 증오하면서도 평생 기다렸던 여자. 그 연미가 술잔 속에서 나를 노려봤습니다. 어떤 날은 술에 잔뜩 취해 정희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희가 다가오는 순간 나는 그 얼굴에서 연미를 보았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연미가 흰 소복을 입고 내 앞에 나타난 듯 보였습니다. 왜 나한테 나타나는 거요? 내가 잘못했소. 내가 그댈 버렸소. 나는 방 한가운데 무릎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날 붙잡으며 말했죠. 왜 그래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차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내 딸이자 연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젊은 날 저지른 작은 잘못이 이렇게 커다란 운명이 되어 지금 내 목을 조르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로 나는 더 깊은 지옥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연미의 귀신은 매일 내 꿈에 나타났습니다. 종대 씨 당신은 결국 내 딸까지 뺏어갔군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는 정의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아버지라 말할 수 없는 딸이었고 또 동시에 세상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두 집을 오갔습니다. 도시에선 아내와 아이들이 날 기다리고 있었고 또 다른 한쪽 집에선 정의가 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부인도 아이들도 세상 그 누구도 내가 이런 비밀을 짊어진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걸. 그건 오직 나 혼자만의 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저 순간의 바람기로 저질렀던 잘못 하나. 그게 이렇게까지 나를 짓누르고 죽을 때까지 지고 가야 할 운명이 되어버릴 줄 나는 그땐 상상조차 못했던 겁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이야기 서랍장이었습니다.